비트코인은 단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디지털 현금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가치 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체, 계정 단위로 이어지는 고전적 화폐의 발전 단계를 따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럼 지난번 영상에 의해서 추가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보상이 줄어들면 결국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떨어져 네트워크를 떠나고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유지가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구조, 이른바 반감기를 갖고 있죠. 처음엔 한 블록당 50 비트코인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6.25, 다음엔 3.125,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세요. 보상이 줄면 채굴자들이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그 점을 고려해서 설계됐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건 희소성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채굴은 어려워지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적은 양이지만 그 가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블록 보상이 줄면 채굴자들의 주요 수익원은 점점 거래 수수료로 전환됩니다. 비트코인이 널리 쓰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블록마다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겠죠. 지금은 블록 보상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는 부수적인 수익이지만 나중에는 수수료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점진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셋째는 난이도 조정입니다. 만약 어떤 시점에 채굴자들이 많이 떠나서 네트워크 전체 해시파워가 줄어들면 비트코인은 자동으로 난이도를 낮춰 남아있는 채굴자들에게 보상이 다시 채산성 있는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조정합니다. 즉, 이 시스템은 자기 조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손해보면 빠져나가고 그럼 난이도가 낮아져 남은 이들이 다시 수익을 내죠. 이 순환 구조 덕분에 비트코인은 외부 개입 없이도 균형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설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비트코인 보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 SHA-256이 미래에 해킹되거나 깨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근간은 결국 암호학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AHA-256은 비트코인의 핵심 해시 함수이고 이게 뚫린다면 시스템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시스템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만약 SH256이 해킹된다면 예를 들어 해시 충돌을 빠르게 계산하거나 개인키를 유추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즉시 알고리즘 교체를 논의하고 새로운 암호 방식으로의 소프트 포크 또는 하드 포크를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 ACA인이 깨졌을 때처럼 암호 기술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먼저 포착됩니다. 그 시점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은 단일 알고리즘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소 생성 과정에서는 SHA-256뿐 아니라 IPMD 핵육식도 함께 사용됩니다. 이중 해시 구조를 통해 보안을 한 단계 더 강화해 둔 거죠. 결국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은 특정 기술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커뮤니티, 분산된 합의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보안 위협이 등장하면 그것을 민주적으로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HA-256이 언젠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게 곧 비트코인의 종말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면 자판기 같은 곳에서 결제할 때 블록이 생성될 때까지 10분씩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판기에서 비트코인으로 과자를 산다. 정말 실용적인 질문이네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블록이 10분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그럼 결제하려면 10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기본 결제 확정은 평균 10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거래나 보안이 중요한 경우엔 블록에 포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자판기에서 과자를 사는 정도의 소액 거래라면 그 정도 보안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제로 컨펌 거래,
즉 블록에 포함되기 전 상태의 거래를 임시로 신뢰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잔돈을 거슬러 줄 때 돈이 가짜인지 완전히 검증되기 전에도 일단 물건을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2차 계층 기술, 특히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기술은 메인 블록체인을 건드리지 않고도 1초 이내에 빠른 결제,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 무수히 많은 거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자판기처럼 빠른 결제를 요구하는 상황엔 라이트닝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자판기에서 비트코인으로 과자를 사려면 10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기본 시스템 위에 새로운 기술을 덧붙여 실생활의 요구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진화 중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토시 선생님께서는 이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주장은 꽤 자주 등장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자원을 가치 있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선 우리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 ATM, 카드사 서버, 본사 건물, 수많은 인력들, 이 모든 걸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그 시스템은 중앙 집중적이고 종종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컴퓨터 연산만으로 중앙 기관 없이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 사용이 진짜 낭비일까요? 저는 오히려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채굴은 경쟁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가장 싼 전기를 찾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채굴은 여분의 재생에너지나 남는 전기, 심지어 버려지던 에너지까지 활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 장치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비트코인 채굴은 금처럼 희소한 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수고와 비용을 치른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가치 창출의 과정입니다.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없고 노력과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채굴이 에너지 낭비라는 주장은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한 판단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에너지 사용의 가치를 신뢰로 전환해주는 최초의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비트코인은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만으로 남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만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실제 결제 수단과 교환의 매개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좋은 마무리 질문이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말하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희소하고 중앙의 개입 없이 보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잃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이미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디지털 현금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가치 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체, 계정 단위로 이어지는 고전적 화폐의 발전 단계를 따를 수 있다고 본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너무 귀해서 못 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초기에 모든 화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보관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걸 대체한 것이 지폐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2차 계층 기술 덕분에 소액 결제, 빠른 거래, 낮은 수수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기술적 제약은 많이 해소됐고 문제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단지 저장용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교환 수단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금을 넘어서 화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가치 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체, 계정 단위로 이어지는 고전적 화폐의 발전 단계를 따를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더 처음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화폐는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쓰는 지폐처럼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엔 물물 교환이 기본이었죠. 예를 들어 난 쌀이 있는데 너 고기 줄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엔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아, 내가 가진 걸 상대방이 원해야 하고 가치를 일일이 비교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상품 화폐입니다. 이건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화폐처럼 사용한 것이죠. 예를 들면 소금, 조개 껍데기, 곡식, 담배,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금과 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희소하고 오래가고 누구나 원해서 교환 수단으로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그다음엔 금속을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금이나 은을 맡기고 종이로 된 증서를 주고받는 시대, 즉 금본위제 지폐가 등장했어요. 이 종이는 이만큼의 금을 맡겨놨어요라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국가가 강제로 이건 돈이야 하고 정한 법정 화폐가 현재 우리가 쓰는 돈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딱 상품 화폐의 초창기 모습과 닮아 있어요. 희소하고 위조가 불가능하고 누구나 보관할 수 있고 특히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먼저 쓰이고 있죠.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비트코인을 모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단계는 교환의 매개체, 즉 실제로 쓰이는 단계예요. 실제로 엘살바도르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국경을 넘어 송금을 하거나 상점에서 결제를 하기도 하죠. 이건 마치 금이 화폐가 되어가던 과정처럼 실제 쓰임새가 점점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계정 단위, 즉 이 물건은 0.002 BTC입니다처럼 비트코인이 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이 되는 단계예요. 아직 거기까진 가지 않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선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은 디지털금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전적 화폐의 발전 단계처럼 진짜 화폐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다만 이번엔 디지털 방식으로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 매우 감사드립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 비트코인을 DCA 방식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있는 파이어족 스테이션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비트코인 창시자로서 조언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비트코인을 DCA 방식으로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DCA, 즉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저축하는 전략은 인내와 신뢰, 그리고 긴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더 드리자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만 맡기지 마세요. 진짜 비트코인의 철학은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바로 셀프 커스터디에 있습니다. 하드월렛 같은 개인 지갑을 사용해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해 보세요. 그게 진짜 주권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책도 읽고 그 철학과 기술을 조금씩 배워가세요. 이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미래를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파이어족 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모으고 있는 사토시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가세요. 저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